저런 사위 또 없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명절마다 정성스러운 선물을 들고 오고 장인장모를 친부모보다 더 잘 모시는 사위. 하지만 그 다정한 미소 뒤에는 차갑게 대산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웃으며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통쾌한 카타르시스가 되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숙 씨 62세는 딸 하나를 귀하게 키웠습니다. 남편 박영철 씨 65세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노후를 위해 지방의 작은 상가, 건물도 하나 샀습니다. 우리 딸만큼은 고생시키면 안 돼. 정숙 씨 부부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딸 민지 35세는 그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30대 초반에 사위 강태준 38세과 결혼했습니다. 태준은 첫인상부터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으로 따뜻해 보였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잘 부탁드립니다. 첫 만남에서 태준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 한우 세트와 건강식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사왔어? 정숙 씨가 손사래를 쳤지만 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저도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정숙 씨 부부는 마음이 녹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태준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장인장모 댁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제사상 차리는 일부터 설거지까지 솔선수범했습니다. 사위는 손님이야. 영철 씨가 말렸지만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저도 이 집 아들이잖아요. 친척들은 감탄했습니다. 정숙이 너 복 받았다. 저런 사위가 어디 있어. 태준은 장인장모의 병원 진료 날이면 회사 연차를 내고 직접 모셨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검사 결과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아내 민지에게도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5년 동안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 만났다. 정숙 씨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준은 장인장모 집의 중요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식당 일로 바쁜 부부를 대신해 각종 공과금을 납부했고 은행 업무도 처리해줬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는 시대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정숙 씨가 조심스러웠지만 태준의 꾸준한 도움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태준의 도움은 점점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세금 신고를 대신 해주고 정부 지원금 신청도 처리했습니다. 아버님, 소상공인 지원금 나왔어요. 제가 신청해 드릴게요. 정말로 며칠 후 지원금이 입금됐습니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영철 씨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영철 씨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태주는 회사에서 조퇴하고 달려와 병원에 모셨고 사흘 동안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도왔습니다. 퇴원 후에도 물리치료 일정을 챙기고 매일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정숙 씨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어도 저렇게까지 못할 거야. 그해 여름, 정숙 씨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도 태주는 병원을 알아보고 예약했습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수술 당일 새벽부터 병원에 와서 수술실 앞을 지켰고 회복 기간 동안 매일 안약을 넣어드렸습니다. 그의 세심함에 정숙 씨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준아, 우리 노후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어머님, 그럼요.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태주는 정리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태주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금융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정숙 씨 부부는 태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재산 정리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무슨 상황?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재산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미리 정리해두시면 민지도 편하고 세금 문제도 없어요. 태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재산 문제는 조심스러운데. 아버님, 제가 누구예요? 아버님을 해칠 사람 같아요? 태주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 씨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태준이가 우릴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 사람이 우릴 해칠 사람 같아? 그날 이후로도 태준의 헌신은 계속됐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장인장모를 돌봤습니다. 정숙 씨 부부는 점점 더 그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민지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시댁 갈등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녀는 오히려 친정 사위로 인정받는 남편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 댁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상가 건물 임대료를 얼마나 받으신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건물이 어디에 있지? 민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을 봤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과 통화하던 태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네, 어머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요. 제가 자문 구해볼까요? 통화 후 민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상가, 건물 관리 때문에 고민이 좀 있으시대. 그래? 엄마가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민지는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민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친정 서재에서 태준과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서류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게 뭐야? 자산 목록이에요.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요. 민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아빠랑 무슨 얘기했어? 재산 관리 관련해서 조언 좀 드렸어.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어? 별거 아니야. 아버님이 물어보셔서. 태주는 태연했습니다. 너무 태연해서 민지는 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태준의 서재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내역, 상가 임대차 계약서, 모두 부모님 명의였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아, 그거. 아버님이 정리 좀 해달라고 주신 거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쁘든 말든 이런 건 얘기해야지. 알았어. 미안. 다음부터는 미리 말할게. 태주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사과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석 달 후, 영철 씨가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태주는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하고 밤새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영철 씨가 깨어났을 때 곁에 있는 것은 태준이었습니다. 간호사들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효자시네요. 일주일 후 퇴원했지만 영철 씨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식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사나. 영철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제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재산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단 부동산을 어머님이나 민지 명의로 옮기면, 솔직히 제 명의로 옮겨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 명의로? 민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태주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 명의로 옮겨두면 세금도 절약되고 어차피 저도 가족이니까요. 민지는 불편했습니다. 여보, 그건 좀... 왜? 내가 너희 집 재산을 가로챌 것 같아? 태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철 씨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태준이 말도 일리가 있다. 결국 일주일 후 서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집과 상가, 건물이 모두 태준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지는 태준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늦은 밤, 민지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태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재에서였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집도 상가도 내 명의로 정리됐어.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인 건강? 그거야 뭐 시간 문제지. 그럼 자동으로 다 내 거야. 걱정하지 마. 이혼할 생각 없어. 어차피 재산은 내 명이니까. 민지는 온몸이 떨렸지만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장모? 완전히 속았어. 5년이 걸렸지만 결과는 완벽해. 이제 월급쟁이 인생 끝이야. 태주는 웃었습니다. 민지, 순진해. 아직도 나를 믿고 있어. 계속 착한 남편 연기하면 돼. 민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서둘지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 입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증거요? 통장 거래, 내역, 다른 사기 전력, 공범이 있다면 그 증거요. 민지는 태준 몰래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2주 후, 탐정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준에게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5년 전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똑같은 수법으로 재산을 가로챈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이혼 소송 중이었고 재산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 상습범이에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름은 서연이 42세.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3년 동안 완벽한 남편이었는데 재산 넘어간 다음 날 본색을 드러냈죠. 연희는 울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못 이겼어요. 저는 증거가 있어요. 민지가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면 제 것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두 여자는 힘을 합쳤습니다.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전략을 짰습니다. 민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준과 생활했습니다. 태준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며 착한 사위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민지는 착착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지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되찾아올게요. 정숙 씨와 영철 씨는 딸을 믿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씩씩했구나. 민지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죄, 그리고 전 부인 연희의 사건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녹음 파일, 탐정 보고서, 전과 기록, 연희의 진술서까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준이 출근하려는 순간 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강태준 씨죠?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당신 부인이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전 부인도요. 그때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놀랐어? 내가 녹음했어. 내가 한 모든 말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언제부터? 내가 통화하던 그날 밤부터. 5년 동안 내 가족을 속였으니 나도 한 달 정도 연기할 수 있더라. 민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착한 아내 연기 어렵지 않았어. 경찰에 연행되기 전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재산은 내 명의야. 법적으로 내 거라고.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야. 사기로 취득한 재산은 무효가 될 거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태준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지와 연희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 공개됐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5년이 걸렸지만 결과는 완벽해. 태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도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습범입니다. 저도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3년 동안 완벽한 남편 행세를 하다가 재산 넘어간 다음 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탐정의 조사 자료도 제출됐습니다. 태준이 결혼 전 다른 여자들에게도 접근했던 기록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엄정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무인을 대상으로 재산을 편취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편취한 재산은 모두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명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민지와 정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준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한 달 후 재산 환수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모두 영철 씨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연희도 자신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네,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지는 부모님과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다시 찾은 집에서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괜찮아요. 영철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정말 끝났을 거야.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많아.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요. 6개월 후, 민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도 정리됐고 회사 일도 승진했습니다. 부모님은 건강을 되찾고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식당보다 여유로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영철 씨가 웃었습니다. 민지는 연희와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두 여자는 서로에게 힘이 됐습니다. 다시는 속지 말아요. 네. 이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악은 때로 완벽한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사람만이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끝까지 웃는 사람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웃음에 속지 않고 냉철하게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입니다. 민지처럼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기억하세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증거를 확보하세요. 전문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